미술에 대한 관심은 한 7살. 7살 때 이제 6.25가 났어요. 그런데 내 사촌 형 되시는 분이 시인 성찬경 씨인데, 선생인데, 그분이 이제 서울대 영문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6.25가 나니까 이제 시골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영문과 출신이고 하니까 예술 시인이고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분으로부터 그 미술에 대한 그 관심을 이제 받게 됐고, 그분한테서 이제 그림 같이 그리고 또 음악도 같이 듣고 그러면서 이제 그 형한테 굉장히 영향을 받고, 그림도 그때부터 자꾸 뭐가 나는 정말 전혀 못 그렸는데 그 형이 보면 재밌다, 잘 그렸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그림이나 그려야 되겠다 평생. 그때 결심한 게 언제까지 온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냥 다른 생각은 않고 뭐 다른 생각, 뭐 다른 걸 해보겠다든지 그런 생각은 해본 기억이 없어요. 정말 기억이 없어요. 그럼 대학 들어가서 이제 그 추상 그 당시로서 그런 아까 이 엠포로멜이라든지 뭐 추상 표현주의라든지 하는 그 추상 미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서양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감수성이 아주 고양돼 있었죠. 추상 표현주의적인 감성에 의해서 그 그림을 접근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중학교 때 그린 추상화가 있어요. 지금 내가 중고등학교 때 그린 뭐 엠포로멜 또는 추상화 같은 게 지금 한 30장 있을 거예요 아마. 대학교 4학년 때 이일 선생님께서 그거 라우센보그의 그 팝아트라는 거, 소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해주시는데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팝아트가 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팝아트라는 게 말하자면 후기 산업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예술 경향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5개년 계획 세우고 뭐 이렇게 공업화 되려고 하는, 공업화도 아니고 대학교 때는 뭐 진짜 농업국가죠. 한국에 있었던 모두가 팝아트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걸 우리가 좀 놓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74년에 이제 3회 ST전을 하면서 그때 이제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입체미술 하지 말자 그거 하고, 또 하나 생각한 게 뭐냐면은 역사에 대해서 솔직하자, 정직하자. 이게 내 모토가 됐어요. 이 모토를 가지고 한 게 그 신문 오리는 작업, 1974년 6월 1일 이후라고 하는 이제 타이틀을 가진 그 작업인데, 그거는 이제 전시 이틀 전서부터 매일 신문을 오리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그 전시 기간 일주일 동안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서 그거를 이제 오렸고, 신문 기사만 오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유신 시절인데 다 아시겠지만 유신 시절에 그 엄혹했던 그 현실 탄압, 언론 탄압 이런 거에 대한 뭐 저항, 그런 생각에서 발동이 된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기사를 오려냄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정보 당국에 의해서 통제되는 언론의 그 기사, 다시 한번 내가 검열을 하는 거죠. 여백에 생긴 그 잠재태, 의미의 잠재태가 뭐냐 도대체. 그거를 이제 관객들한테 되질문하는 거예요. 역시 신문을 당할 매체가 없었어요. 하루에 한 번 조간신문, 석간신문 나눠서 그 신문 하루에 2번 보는 것. 그게 소통의 통로인데 말하자면 그 요새 컴퓨터에 그 회로가 있어서 우리가 핸드폰의 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문을 열고 나가듯이, 그때는 그러한 그런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게 그 회로의 역할을 해주는 게 신문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의 더군다나 탄압받고 언론 통제를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신문을 매체로 하는 수밖에 없죠.
신문 1974년 6월 1일 이후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행위예요. 2달 동안 신문을 오렸고 전시기간 일주일 동안 행위를 했고 우리는 행위를 했고 행위 미술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말하자면 그 60년대에 있었던 해프닝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매거리 있는 행위의 징검다리로서 나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 또 하나는 그럼 개념이라는 게 뭘까 이런 거를 한번 더 공부를 해보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뭐 거울, 자, 앨범, 또 여기, 뭐 그다음에 뭐 행위, 이제 그런 뭐 76년에 뭐 끼기연, 손, 뭐 한 10작품 정도 했어요 그때. 근데 그게 전부 다 행위성이 가미된 거예요. 그 당시에 화단에서의 도대체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를 않으니까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라는 의미에서 공간 잡지를 사용해서 머리 위에 뭐 여기 뭐 옆에 겨드랑이, 손, 가랑이, 발가락으로 잡지를 짚고 하는 그 사진 작업, 그것도 행위로도 했고 사진 작업으로도 했고 그런 사회적인 그 문화적인 이론, 그 문화에 대한 접근이거든요. 그냥 공간 잡지를 다뤘다는 거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하는 작업. 그 당시에는 참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접근이 없었어요. 그런 참여라든지 그 문화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아마 70년대 처음으로 했을 거예요. 아까 말한 위치 같은 거, 내 위상이 어디냐. 그리고 미술 잡지, 미술의 위상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런 걸 자꾸만 질문을 하는 행위죠. 그 신문 읽기는 개념은 똑같은 건데 그거를 행위화 아주 노골적으로 행위 작업으로 만든 거죠. 그 신문을 그 1974년 그걸 오릴 때는 손이 발발발 떨렸어요. 그 막 무서운 거야 이게. 그런데 하루는 누가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랐죠. 정말 잡혀가는 줄 알았지. 그랬더니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그 경향신문 기자라는 나랑 인터뷰 좀 하자는 거예요. 그 신문을 오려는 게 신문쟁이로서는 좀 충격적이라. 그 신문에 나봐요. 그거 큰일 나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겁이 나가지고 나 시간 없다고. 그리고 신문 얼른 오리고 도망가 버렸어. 그때는 매일 신문이 발행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전시장을 살피는 거로 살펴서 안경 쓴 사람 있나? 제가 안경. 그 사람이 없으면 얼른 그래서 그 당시에 오린 신문 기사는 엉터리로 오렸을 거야. 하도 빨리 오리느라고 무서우니까 빨리 오리고 도망가려고. 그렇게 오리면서 막 손이 떨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문을 또 76년에 신문을 읽으려니까 목소리가 말이야 막 떨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래가지고 창피하잖아요. 행위미술을 한다는 사람이 목소리가 막 떨리니.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걸 할 때 술을 3잔 마셨어.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술을 3잔 마시고 그거를 오히려 읽고 오리고. 74년에는 읽고 오리고는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기사를 오린 거고 76년에 한 것은 읽고 오리는 행위의 반복 작업에서 말하자면 같은 계열의 작업으로서 행위성을 더 부각시킨 작업. 그게 아마 그 신문 읽기 작업이 될 거고 그게 사진을 75년 여기 거울, 앨범, 자, 4개인가 5개 작품을 그때 ST전에서 처음 발표했죠 그때. 그러니까 개념 미술을 하면서 왜 사진기를 했느냐? 그 당시는 입체 미술로 막 돌덩어리, 유리 조각, 쇠판 뭐 이런 물질성이 그냥 넘치고 충만한 그런 작업들을 했잖아요. 개념 미술로 들어오면서 이제 탈물질이라고는 이제 용어가 이제 그때 이제 배운 거예요. 탈물질. 미술이 미술만 아주 물질로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림이라는 것도 물질이고, 캔버스라는 것도 물질이고,
근데 음악 같은 거는 시 같은 거, 그건 물질이 아니죠. 뭐 연주하는 것은 금방 사라지잖아요. 무용도 마찬가지고. 물질로서 가능한 게 유일하게 미술인데, 그런 미술에서 물질성을 한번 제거시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개념 미술가들이 그 당시에 했던 게 정보라는 개념을 불러들여요. 개념 미술에서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정보라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 신문 기사를 정보로서 채용한, 개념 미술의 그 정보로서 채용한 것이고, 그런 일종의 사진이라는 것도 말하자면은 물질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보로서 말을 하는 것, 개념으로서 말하는 것. 근데 이제 물론 사진 작가들이 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거는 물질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 그런 건 신문을 내가 매체로서 통용했듯이 사진기를 내 매체로서 동원하는 거죠. 사진에 대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면 그걸 우리가 사물에서 파악할 뿐이지 사물 자체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특정인과 관련해서 신문 기사, 신문 사진을 보면 인권을 보호하는 자로 눈을 가렸어요. 이렇게 범죄자들은 눈을 이렇게 싹 가려주는 거죠. 일종의 스톡샷이. 이 사진은 특정인과 관련 없어 해놓고 눈에다 이거 씌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용하는 것도 내가 처음이에요. 내가 이제 그 신문에서 모든 사람을 한 110장을 그 머그샷으로 이제 마이크로 렌즈로 그 채집을 해가지고 A바이텐으로 인화해서 눈만 노란색으로 가리는 작업인데 왜 노란색을 썼느냐? 그 당시는 색깔이 금기되던 시기였었어요. 백색 이런 거, 검은색. 시대적으로 좌냐 우냐 이런 문제도 그렇지만 그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딱 흑, 백. 그냥 내가 일부러 그때 노란색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노란색으로 했냐고 또 난리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편집자가 행사하는 그 권력의 행사를 무효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도 다 눈 가리게 실크 스크린으로 이렇게 노랗게 칠해를 했는데 사람의 인권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만인 평등, 그걸 얘기하는 거죠. 권리도 동등하고 가치도 동등하고 기회도 동등하고 인간의 보편성을 주장하려고 했던 작업. 그게 이제 그 특정인과 관련 없음이고요. 창란의 그림자. 우리 집 그때는 이쪽 자리였었는데 이 집 짓기 전에 안방이 있었어요. 안방이 그냥 조그만 집에서 6명이 살려니까 그냥 널브러 자고 짐이고 뭐고 진짜 창란이었었고 그거 그냥 스케치 했는데 거기서 그냥 찍으려니까 내 실력이 안 돼. 그거를 찍어서 뭐 사진작가 같이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뭔가 좀 개입을 해야 되겠는데 개입하는 방법이 내가 그냥 그 셔터를 B 셔터로 밤중에만 찍었어요. B 셔터로 맞춰놓고 개방하는 거죠. 셔터를 라이트 있잖아요. 스트로브 가지고 찍어야 될 장소를 갖다 스트로브를 터트리는 거예요. 인화지가 필름하고 똑같은 재질이에요. 이게 플라스틱이죠. 그러니까 이 채도가 높아져. 아주 투명하게 보이는 거.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대요. 그래서 그렇다. 나 영화에서 영향받은 거다. 영화 보면 막 빛이 번쩍번쩍하고 뭐 밤에 형사들 막 나오고 앵앵앵 하고 앰뷸런스 같은 거 돌아가고 순찰차 돌아가고 그런 막 색깔이 돌아가면서 노래방에서 그 돌아가는 거 있잖아. 그런 거잖아 말하자면. 그 영화에서 나 배웠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중요한 거 놓칠 뻔했네. 영화로부터 배우고 만화로부터 배우고 기발한 상상력들이 있잖아요. 화가들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상상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내 어록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생각은 천박하게 해라. 생각은 천박하게 하고 행동은 고상하게 하라. 생각은 천박하게 해라. 상상력의 한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상상력의 한계를 없애고 무한대로 확장하고 그러니까 행동은 고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 영어는 뭐 중학교 1학년 실력이니 다들 영어 하는데 나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영어하고 조금 친해지자 하고 한 게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그래서 그 에브리데이 영어에 보면은 그 잉글리시 리뷰라는 그 난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복잡한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건데 여기 뭐라고 썼어? 잉글리시 리뷰 타이틀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조금씩 이제 색깔도 들어가고 예술 비슷해지는 거 이게 이거 재밌네 뭐 예술해도 되겠네. 그래서 이제 한 게 이제 에브리데이 잉글리시의 이제 출발이고 언제부터 했는지는 몰라요 이거를. 하여튼 2013년경 2003년경 이후부터 조금 한 10여 년간에 걸쳐서 했고 2013년에 끝냈어요. 그래서 토탈 장수가 거진 한 3,000장 안 될까요? 예술을 포기하니까 예술에 대해서 좀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적인 사고의 지평도 넓어지고 예술 활동도 더 잘 되고 70년대는 정말 사람이 이렇게 웅크러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좀 사람이 이렇게 조금 길을 못 피고 주눅 들어가지고 그런데 90년대 초반이 되니까 조금 누구가 나를 알아주기 시작하는 것 같고 뉴욕의 그런 전시, 믹스드 미디어 뭐 이런 거 그리고 세상도 조금 바뀌었고 조금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겠죠 내가. 그러면서 이제 퍼포먼스도 그냥 어떻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퍼포먼스가 참여적인 것도 일부 있었지만은 순수 예술적인 취향이었었다면은 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내 삶과 내 일상과 예술이 합일되는 상태, 동서고금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갖다 쓰는 거예요. 동양의 것이든 서양의 것이든 옛날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그래서 옛날 거 부채질하고 충문 읽고 불태우는 거. 우리 제사 지낼 때 노상 충문 읽고 불태우잖아요. 아까도 잠시 보시면 줄넘기, 훌라후 전부 다 아프면서 집에서 하던 엎드려 뻗쳐를 한다든지 그거 전부 다 집에서 하던 거예요. 없는 걸 머릿속으로 짜내가지고 뭐 예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건 모두 다 예술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게 예술은 아니에요.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삶이 곧 예술이냐?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삶이 예술하고 똑같아. 예술은 예술의 할 길이 있고 삶은 삶으로서 살 길이 있는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삶과 예술이 똑같다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야. 삶과 예술이 다르기 때문에 예술 행위를 한다. 이거. 왜? 삶과 예술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예술을 하는 것일 뿐이지 어떻게 하면 이걸 일치시킬까? 이게 예술 활동이다. 계획 같은 건 없고요. 그냥 뭐 작품을 생각해 놓은 건 꽤 있어요. 한번 개인전은 안 올까? 할 수 있을 텐데 개인전 한 번 정도. 그래서 이제 드로잉도 안 해놓고 설명도 안 했고 제목만 적어놔요. 제목만. 단 한마디도 없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딱 두 가지야. 그렇다고 젊은 사람한테 이걸 너 그렇게 해라. 그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라. 내가 당신의 길을 가지 않지 않냐. 마찬가지로 당신도 내 길을 갈 수가 없다.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라. 나 따위한테 그깟 놈의 조언을 받으려고 하느냐. 내가 모토로 삼았던 거 아까 이제 작품론적인 역사를 앞에서 솔직하자라는 것보다는 이거는 내 개인적인 신념. 어디서 본 듯한 거 하지 말자. 어디서 본 듯한 거 하지 말자. 어디서 한물 지나간 듯한 거 하지 말자. 한물 지나간 거 하면은 반복이 되고 어디서 본 듯한 거 하면은 창피하잖아. 정말 그냥 나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나만 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 생각이 다 다르니 그 생각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내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조건이 다르잖아요. 후배들한테 헐까 한 마디도 알아서 가세요. 알아서 가세요.